스플릿 스텝의 진짜 목적은 마찰력 때문입니다. 실제 선수들은 두 발로 동시에 착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를 체감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레슨에서 무의식적으로 스플릿 스텝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중에서 판단하고 판단이 완료될 시점에 착지한다. 이게 스플릿 스텝의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이 동작이 은근히 피지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해보셨던 분이 하기에는 쉬운 동작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더블즈 테니스의 전재현 코치입니다. 스플릿 스텝 중요하다는 말 지겹게 들으셨죠? 그런데 스플릿 스텝을 왜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스플릿 스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스플릿 스텝을 열심히는 하시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하시거나 스플릿 스텝을 안 해도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스플릿 스텝에 대해서 처음 보는 내용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건데요. 스플릿 스텝을 잘하는 상급자분들도 이번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연습하시면 지금보다 더 선수 같은 스텝을 가질 수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먼저 스플릿 스텝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플릿 스텝의 진짜 목적은 마찰력 때문입니다. 완전 뜬금없는 말이 나와서 조금 놀라셨죠?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디든 상태로 서 있다가 갑자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쪽 방향을 정하고 갑자기 출발하려고 하면 발을 강하게 밀기까지의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가 발을 강하게 밀려면 허벅지에 하중이 실리는 느낌이 나고 발바닥이 무거워진 느낌이 든 후에야 발을 강하게 밀 수 있게 돼요. 그 이유는 마찰력에 있는데요.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설명하면 마찰력은 우리 몸의 무게와 비례합니다. 같은 면적일 때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서 있다가 발을 강하게 밀게 되면 마찰력이 강하지 않아서 발이 밀리거든요. 발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더 강한 마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무게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무게를 일시적으로 무겁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점프했다가 착지하는 그 순간에 위치 에너지가 발바닥에 가해지면서 하중이 순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근육도 적당한 힘이 들어가면서 준비가 되고 마찰력이 가장 강한 바로 그 순간을 이용해서 우리는 바닥을 즉시 강하게 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서 있었으면 다시 하중을 내렸다가 지면을 밀어야 해서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 시간을 줄이는 것이 스플릿 스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만약에 나는 피지컬이 조금 약하다, 강하게 지면을 박차면서 뛰는 동작 자체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스플릿 스텝을 해야 할까요? 저는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면을 강하게 밀 수 있는 힘이 없는 분들은 그냥 서 있을 때 마찰력이 출발하는 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굳이 점프를 높게 해서 강한 마찰력을 얻을 이유가 딱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테니스를 칠 때 스플릿 스텝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게을러지신 게 아니라 어차피 지면을 강하게 차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플릿 스텝의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플릿 스텝을 할 때도 두 발로 착지를 하잖아요. 왜 굳이 두 발로 착지를 할까요? 바로 어느 발로 지면을 박차고 나갈지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스플릿 스텝을 하기 전, 즉 상대방의 공을 치기 전까지는 공이 왼쪽으로 올지 오른쪽으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공을 확인함과 동시에 지면을 박차고 공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두 발로 착지해서 어느 발로든 지면을 강하게 밀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알면 좋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상대의 공이 가까워서 여유가 있을 때는 두 발로 반듯하게 착지하고 출발하지만 공이 굉장히 멀거나 빨라서 더 빠른 반응이 필요할 때는 실제 선수들은 두 발로 동시에 착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지하기 전에 공의 방향에 대한 판단이 먼저 끝났다면 이미 한쪽 발로 지면을 강하게 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발을 나란히 땅에 딛는 느낌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쪽 발로 미는 느낌으로 착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플릿 스텝의 목적이 발을 강하게 밀기 위해서이고 어느 방향으로든 밀 수 있도록 두 발로 착지하는 동작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텐데요. 그러면 대체 왜 레슨 때 우리가 스플릿 스텝이 계속 게을러지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스플릿 스텝은 더 빠른 출발을 가능하게 하고 공이 어디로 올지 몰라 어느 발로든 출발할 수 있게 준비하는 동작입니다. 그런데 레슨을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레슨 상황에서 코치님이 주는 피딩볼은 어디로 오는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치기 좋게 저한테 주시죠. 그러니 공이 어디로 올지 몰라서 두 발로 착지하며 대비할 필요도 없고 전력으로 뛰어야 할 만큼 빠르게 출발해야 하는 상황도 거의 없습니다. 결국 레슨 중에는 스플릿 스텝의 기능적인 목적이 거의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 해야 하는지를 체감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레슨에서 무의식적으로 스플릿 스텝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코치님은 계속 스플릿 스텝을 부지런히 하라고 하시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스플릿 스텝의 정확한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플릿 스텝의 정확한 타이밍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공을 칠 때 우리의 몸은 공중에 떠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을 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착지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을 치고 아주 약간의 타이밍 뒤에 내가 착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뛰고 상대방이 공을 치고 내가 착지하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 이유는 판단하는 시간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공을 치면 우리는 공의 방향을 확인하고 이동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공의 방향을 확인하고 몸의 명령을 내리는 판단 시간이 0.1초에서 0.2초라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의 공을 침과 동시에 이미 내 발이 땅에 닿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땅에 닿고 상대 공을 판단하는 0.2초 후에 출발하려고 하면 아까 착지하면서 만들어놨던 강한 마찰력이 이미 사라져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판단하고 판단이 완료될 시점에 착지한다. 이게 스플릿 스텝의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스플릿 스텝의 타이밍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바로 판단의 시간이 레벨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상대방의 공을 치고 0.1초 만에 착지하도록 스플릿을 뛰어야 할 거고요. 반대로 내가 반응 속도가 좀 느린 편이다 싶으면 한참 공중에 높이 떠 있을 때 상대방의 공을 쳐야 0.2초 후에 착지해서 충분히 반응하고 판단해서 발의 명령을 보낼 시간을 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중요한 게임에 들어가서 집중력이 확 올라가면 스플릿 스텝 타이밍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빨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게 바로 집중력이 높아져서 반응 속도가 빨라졌고 그 미세한 시간만큼 스플릿 스텝 타이밍도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유독 테니스에서만 스플릿 스텝이 이렇게 강조될까? 그리고 상대방의 공을 친 뒤 내 반응 시간만큼 정확히 계산해서 착지하는 게 가능한 건가? 미래를 읽어야 하는 건가?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임을 생각해 볼게요. 청기백기 게임처럼 상대가 왼손을 들면 왼쪽으로, 오른손을 들면 오른쪽으로 빨리 출발해야 하는 게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상대가 언제 손을 들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스플릿 스텝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안 해야 한다 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손을 들지 모르니 내가 언제 뛰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테니스는 다릅니다. 테니스는 상대방이 언제 공을 칠지 대부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스윙 궤적을 보면 공이 임팩트 되는 순간이 언제일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스윙을 보고 언제 임팩트 할지를 예상하고 상대방이 공을 치고 내 반응 시간이 지난 후에 착지하는 타이밍을 맞춰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레슨에서 연습할 때도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코치님이 피딩하는 동작을 보고 내 반응 속도를 계산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착지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이 타이밍 감각이 길러집니다. 그러지 않고 피딩볼은 이미 출발했는데 기계적으로 스플릿 2 스윙을 하면 오히려 타이밍 감각이 무뎌지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어렵다. 이럴 때는 잔발을 최대한 뛰면서 박자를 쪼개다 보면 스플릿 스텝도 큰 오차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다른 스포츠에서는 스플릿 스텝을 활용하는 경우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축구에 골키퍼가 공을 막을 때 스플릿 스텝을 활용합니다. 골키퍼도 마찬가지로 키커가 공을 차는 순간을 발의 궤적을 보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킥이나 페널티킥을 막는 상황에서 골키퍼도 스플릿 스텝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플릿 스텝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스플릿 스텝은 크게 정지 스플릿과 이동 스플릿이 있습니다. 정지 스플릿은 말 그대로 정지된 상태에서 두 발로 뛰어서 두 발로 착지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스플릿 스텝입니다. 그런데 이동 스플릿은 내가 리커버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수비 위치를 향해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서 뛰고 있는 스플릿 스텝입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뛰기 때문에 보통 마지막에 한 발로 땅을 차고 뛰어올라 두
두 발로 착지하는 동작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중에서 두 발로 쫙 펴는 느낌이죠.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할 수도 있고 앞으로 가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다가 하는 이동 스플릿이 서브 앤 발리의 동작에서 활용되죠. 사실 그런데 이 동작이 은근히 피지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해보셨던 분이 하기에는 쉬운 동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브 앤 발리를 할 때 사람마다 스타일이 크게 나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동 스플릿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동 스플릿을 안 하고 그 대신 걸어가듯이 잠바를 치면서 스플릿 효과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공이 오른쪽으로 왔을 때 왼발로 지면을 밀어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잠바를 총총총 밟다가 타이밍에 맞춰 왼발이 땅에 닿는 순간 밀어내는 거죠. 그 딛는 순간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잠바를 짧게 밟으시는데요. 보통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서 이동 스플릿을 하기 어려울 때 선수들도 이 동작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잠발에도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타이밍이 어긋나서 상대가 공을 치는 순간 내 왼발이 지면에서 떨어진 상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왼발을 땅에 밟을 때까지는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은 앵글샷이 아닐 때도 운이 안 좋아서 타이밍이 안 맞으면 어이없는 패싱샷을 당할 때가 생기는 거죠. 자, 오늘은 스플릿 스텝의 진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을 전부 이해하시면 언제 어떻게 스플릿을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제작한 동호인 복식 강의에도 스플릿 스텝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 강의에는 더 중요한 내용을 넣느라 오늘처럼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모두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봤고, 강의를 수강하실 분들도 스플릿 스텝은 이 영상이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니까 이걸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만든 강의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채널을 통해서 계속 안내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세를 교정하고 연습하는 건 레슨에서 하면 되는데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배울 곳이 아예 없었어요. 더블유 테니스에서 여러분의 구력을 5년은 앞당겨줄 동호인 복식 전문 온라인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뻔하고 똑같은 내용이 아니냐고요? 아니요. 유튜브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면서 테니스 예도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만 모아서 제작했습니다. 상급자들도 모르는 내용이 정말 많고요. 저도 대회에서 예선 탈락만 하다가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실력이 수직 상승해서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사전 테스터로 참여한 수강생들도 실력 향상을 경험하고 벌써 성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전 알림을 신청하신 분들께 강의 오픈이 되면 문자로 알림을 드리고 있는데 첫 얼리 오픈 때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알림 신청을 하시고 댓글을 남기신 분들 중 한 분을 선정해서 강의 수강권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저희 채널의 일부 강의를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니까 더블유 테니스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